창업 15년 차 국가대표 바리스타고요. 월 매출이 200만 원에서 6천만 원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15% 정도, 재방문율이 저희가 90%가 넘습니다. 평균 월 매출은 4천만 원, 제 총 창업 비용은 4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은 3천만 원 들었습니다. 매출을 높이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커피는 객단가가 낮기 때문에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포장 방법의 특별성을 해도 좋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팔리는 게 더치 선물 세트가 있어요. 보틀 음료가 더치랑 포함되는 사이즈라 더치 하나에 밀크티 하나, 초코우유 하나 세트를 또 만들고 더치 커피 3가지를 넣어서 2만 원짜리 세트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매출 높이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테리어는 바리스타가 우유를 가져갈 수 있게 머신 중간에 냉장고를 적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꼭 필수적으로 만드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추출하고 그라인딩하고 템핑하고 제조하고 이런 식으로 효율이 좋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라인더에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고 이 로버 S, 말코닉 트윈, 말코닉 EK43, 암핀 SP2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이동에서 원지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 15년 차 김정현입니다. 제가 국가대표 바리스타고요. 커피를 한 지는 15년 정도가 됐고 월 매출이 200만 원이었던 곳에서 지금은 이제 6천만 원 매출을 내고 있고 재방문율이 저희가 90%가 넘습니다. 저희 인테리어 컨셉이 실험실 연구실 컨셉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런 실험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고객 경험을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바리스타의 경험을 해보라고 직접 부어서 드실 수 있게 또 세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험에 대한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의 시그니처라고 하면은 커피 맛 이런 것들을 가격 추가 없이 고를 수 있는 측면들 굉장히 디테일해요. 사이폰이라고 하는 커피로 내린 웰컴 드링크도 매일 무료로 드셔보실 수 있고 사이폰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추출하는 접근 방식인데 시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이폰이라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보증금을 뺀 제 총 창업 비용은 4천만 원 정도, 인테리어랑 외부 다 해서 비용은 3천만 원 정도, 집기료와 설비는 2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보증금이 3천만 원에 월세가 285만 원의 별도, 관리비가 3만 원 정도가 나가고 권리는 없었습니다. 저희 매장의 가장 초기의 매출은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최고 매출은 6천만 원이고 하루 최고 매출은 215만 원, 평균 월 매출은 4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 마진율이 프로토로 돌아가면 보통 한 15% 정도. 제가 매장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면은 30%에서 그 이상도 남을 겁니다. 물장사가 객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게 이제 고수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3호점을 차렸을 때 객단가를 올리려고 어떤 실수를 했냐면 저희 바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뒤쪽의 공간에 유리로 거창하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디저트를 가득 넣어놨었어요. 근데 이게 옆에 바로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디저트 안 시키는 거예요. 주변에 유명한 베이커리에서 받아서 했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디저트가 눈에 잘 보이는 동선에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굉장히 좀 많이 팔리는 게 더치 선물 세트가 있어요. 더치 3가지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선물 세트인데 오늘 아침만 해도 15개 세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트를 또 만들어서 특별성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또 하나입니다. 확실히 우리 매장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한 러쉬 타임 기준으로 한 1000명 정도는 돌아다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 첫 매장은 하루에 평균이 2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48만 원인 거거든요. 장사를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말도 안 되는 곳에 창업을 했던 거였고 그러니까 하루 매출이 2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에서 월세는 부동산의 가치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월세가 낮으면 무조건 유동인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해진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 일이 있어도 내 눈으로 꼭 파악을 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직장인 인구랑 주거 인구를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동네 상권만 있는 곳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고정 매출이 직장인 인구가 없으면 거의 발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관공서가 있는지 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꼭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보통 직장인 인구가 한 진짜 크게 말하면 7에 주거 인구가 3 정도 돼야
제일 사실 좋다고 보고 6대 4에 혹은 5대 5까지는 무조건 돼서 어느 정도 고정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곳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은 차별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10시에 다 닫는데 우리 매장이 11시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11시까지 하는 매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주변에 있는 시간대를 잘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네이버 지도를 보면은 2년 전, 3년 전 이렇게까지도 예전의 내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 전에 어떤 매장들이 있었는지 다 파악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게 전 매장이 카페였는데 또 카페로 들어가서 망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또 들어와서 카페로 망하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이전에 어떤 매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통상 여기서 어떤 게 먹히는 거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잘 파악해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계약을 해보면서 한 부분인데 임대차 계약할 때 렌트프리라는 거를 꼭 받아주면 좋습니다. 이 렌트프리가 뭐냐면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월세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이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매장의 평수는 홀 기준으로 20평 정도, 뒤에 창고로 한 10평 정도가 있고 예전에는 초보자들이 작은 평수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운영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오히려 큰 평수가 초보자들한테 더 맞고 작은 평수가 더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홀도 없는 공간에서 테이크아웃으로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게 이제 고수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 테이크아웃은 주변에 경쟁사들도 너무 많고 가격 관련된 경쟁도 그렇고 정말 어렵기 때문에 초보자일수록 큰 게 맞고 고수일수록 조금 작은 게 맞아요. 20평대에서 홀을 조금 두고 장사를 하는 식으로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하시고 장비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인테리어는 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사실 싸게 했어요. 반셀프를 했기 때문인데 수공고수라는 데 있어요. 목공이다 하면은 목공 치면은 거기에서 전문가들 쫙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리뷰도 좋으면서 합리적인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씩 찾아서 목공, 설비, 전기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면은 되거든요. 그렇게 반셀프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설계도랑 3D 도면이 크몽에서 한 20만 원 정도면은 할 수 있고요. 목공은 200만 원 정도, 배관, 수도, 설비 이게 한 40 정도 나왔고 전기 증설 비용은 한 1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배전하면서 전기를 뿌려주는 공사가 한 1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또 들었고요. 철거 비용은 직접 다 부시고 가져가는 것만 한 40 정도가 들고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직접 했기 때문에 페인트 안 들었고 의자, 테이블 이런 것들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력 같은 경우에는 파악하는 일단 방법이 있어요. 제가 전기업자한테 물어본 건데 우리 매장에 들어와야 되는 집기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다 결정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몇 킬로가 들어오는지 거기 다 써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먼저 체크를 다 해보면 그 전력값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조금 여유 수량까지 해가지고 넣으면 되는 건데 콘센트도 조금 더 여유롭게 한 구라도 더 빼시고 전력을 분배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간판은 철거 크레인이 한 35만 원 정도 되고 철거비가 한 50만 원 정도, LED 없이 철제를 올려서 좀 싸게 2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저희 매장 테이블 개수는 12개 정도를 넣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평 공간에 테이블이 12개다. 이건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평수에 하나씩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20개는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테이블도 20개 놔야 되는 거 12개 넣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겁니다. 안에 손님 가득 차 있는 게 인테리어예요. 손님이 안 차 있는 것보다 손님이 기다리거나 손님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다음에 가자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은 부분이지 회전율 생각하면 안 돼요. 총 40평이라고 봤을 때 창고가 10평 정도 되고 홀이 20평, 나머지 10평 중에 그 바가 한 7, 8평 정도에 화장실이 한 3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창고를 안 빼요. 카페가 생각 이상으로 정말 필요한 게 여분의 재료들을 넣을 수 있는 창고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무시해요. 그리고 홀을 더 빼는데 이 창고 공간이 없으면 오히려 효율이 더 떨어져서 매출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무조건 빼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주방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머신 일을 하면서 옆에 서브 바리스타가 우유를 빼가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서브 바리스타가 우유를 가져갈 수 있게
있게 머신에 중간 걸쳐가지고 냉장고를 준비를 한다든지, 그 제조 순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출하고 그라인딩하고 템핑하고 제조하고 이런 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조금 더 효율이 좋게 만들었습니다. 꿀팁은 생각보다 적재 공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만들어 주시면은 매우 좋고, 혹시 좁은 바라고 하면은 그 윗공간이나 이런 벽 공간 활용해서 추가적인 적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꼭 필수적으로 만드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커피 머신은 시메 토탈이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독립 보일러 형태의 머신입니다. 머신별로 온도가 몇 도인지 나온 보일러의 형태가 있는데 추출 안정성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내가 몇 도로 추출을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값을 알고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성비 모델인데 저는 그라인더에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고 머신에는 좀 적당한 기계를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라인더는 로버S, 말코닉, 트위니, 말코닉 EK43, 암핌이라고 하는 회사의 SP2, 그리고 서브 그라인더로 암핌 반자동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 아이스트로 ICI 060 모델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게 공냉식이에요. 목표 매출이나 이런 타겟의 구성, 컨셉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테이크아웃 비중이 높은 데는 200kg 넘어야 되고, 홀도 적당히고, 이런 매장들 100kg 정도 하셔도 적당할 것 같습니다. 새 기계 사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만약에 중고로 사셔야 되는 상황이 라고 하면은 AS 기간에 대한 확답을 꼭 받으세요. 중고 기계는 무조건 1년 정도 쓰거나 반년 쓰면은 얼마 사용 연식이 안 되더라도 거의 망가지는 경우가 엄청 많아서 이런 조건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마케팅보다는 마케팅을 훨씬 잘하는 편입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창업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우리 동네 CEO 앱을 확인해주세요.